사이다 무비튼. 나와 남편은 같은 직장 동료로 만났고 결혼 후 3년째 남편이 상사에게 갑질을 당하면서 정신적으로 무너졌다. 원래는 사원주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상사 목소리가 들린다면서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걸 보고 집을 짓고 이사를 했다. 토지는 친정 부모님이 생전 증여로 받았고 대출금도 내가 부담했다. 업무 부담은 컸지만 잔업수당이 많은 부서로 이동해서 최선을 다해 일했다. 마음의 병을 얻은 남편은 직장에 다닐 수 없게 됐고 전업주부가 됐다. 하지만 나는 집에 있는 것보다 일하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라 스트레스는 없었다. 남편이 집안일을 전부 다 도맡아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체력적이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진 않았다. 생활비는 내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었고 남편은 청소나 집안일을 불평하지 않았고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요리도 열심히 만들고 서로 아무 불만이 없었다. 남편은 트라우마 때문에 직장에 다닐 수 없게 됐지만 요즘 세상에 우리 같은 부부가 있다고 해도 남들 눈치 볼 필요도 없었고 어떤 친구들은 넌 집안일 신경 안 쓰고 일만 할 수 있어서 좋겠다. 나도 남편이 주부면 완전 일에만 올인할 텐데 라면서 부러워하기도 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말도 안 된다고 했을지 몰라도 시대에 따라 생각도 변하는 거고 나는 나름 만족했다. 아이도 낳고 싶은데 최근엔 재택근무도 가능해서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고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내가 불만이었고 직장 다닌답시고 남편이나 부려먹고 너 나가서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 내가 모를까봐? 청소를 제대로 해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그러고도 네가 여자냐? 결혼한 지가 언젠데 여태 애도 못 낳고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라면서 막말을 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는 어린 남편을 혼자 집에 두고 파친코에 빠져서 도박비까지 줬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한테 막말을 듣는다는 게 납득이 안 됐다. 현실적으로 남편이 직장을 다닐 수 없는 상황에서 나더러 회사를 그만두라니 그럼 우린 어떻게 생활하란 얘긴지. 우리 사정을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생각이 없는 시어머니한테 말해봐야 헛수고였고 그냥 포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살겠다며 밀고 들어왔다. 동거를 시작했다고 해서 집안일을 남편과 분담하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를 내는 것도 아니고 주부가 된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 걸 보면서 네가 이런 일을 왜 해? 멀쩡한 마누라 놔두고 마누라가 시키던? 라면서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다. 남편은 주부가 된 것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데 말이다. 남편이 집안일을 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는 건 남편을 또 한 번 힘들게 하는 일이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출근하려고 하면 넌 집을 이렇게 어질러 놓고 어딜 가니? 이걸 남편한테 치우라는 거냐? 넌 나가서 딴 남자 만나고 뻔뻔한 년 라고 아침부터 욕을. 우리 집에서 나가시라고 남편도 몇 번이나 말했지만 꿈쩍도 안 했다. 남편이 억지로 내보내면 옆집 사람을 지원군으로 불러서 남편 앞에 데리고 와서는 어머님이 아드님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간다고 밖에서 계시더라고요 라면서 선량한 옆집 사람의 마음을 이용했다. 매달 나오는 연금은 몽땅 파친코에 가서 써버리고 나더러 직장에 다니게 허락했으니 용돈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렸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 건 시어머니 노름돈을 대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시어머니가 집에서 산 하나 넘는 곳에 있는 대형 쇼핑몰에 갈 거라면서 돈도 내놓고 차로 데려다 달라고까지 하길래 산 중턱에 내려주고 집으로 와버렸다. 시어머니는 혼자서 버스를 타고 집에 오더니 나한테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난리를 쳤다. 시어머니한테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 기어이 집에 오셨네요? 그럼 다시 버리러 가야겠네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얼빠진 얼굴로 잠시 동안은 조용히 있었지만 얼마 못 가서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됐고 급기야 남편의 주치의한테 도움을 요청했다. 주치의가 시어머니한테 직접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남편의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설명했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집에 안 있고 회사에 다니는 게 잘못이다. 집안일을 내팽개친 게 문제라며 의사 말도 무시했다. 마지막 수단으로 지방에 살고 있는 남편의 동생들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남편한테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었고 여동생은 지방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혼자서 살고 있었다. 시동생은 약혼자와 곧 결혼할 예정이었고
두 동생들은 모두 남편과 사이도 좋고 잘 따르는 편이었다.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끼리 의지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남편이 어렸을 때 시어머니는 아동수당까지 모두 파친코에 가서 없앴고 먹을 게 없어서 굶는 날도 있었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자기 몫의 음식을 두 동생들에게 나눠서 먹였었단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남편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정도로 자랐을 때에도 시어머니는 여전했고 남편이 알바를 해서 시동생과 시누이에게 점심값을 줘서 그걸로 버텼다고. 두 사람은 형 오빠를 생각하면 고마운 마음뿐이라고 항상 얘기했다. 남편이 정신적인 병을 얻었다고 했을 때도 두 사람은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나한테 오빠한테 힘이 돼줘서 고맙다고 하는 걸 보면서 형제 간의 우애가 특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이 또다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자 두 사람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한 걸음에 우리 집으로 달려와줬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한테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 형이 더 아프다는데 있으면 안 되죠. 만약에 형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어머니 책임이에요. 엄마가 이 집에서 나가는 게 도와주는 거야. 모르는 소리 마라. 내가 아들 위해서 일부러 들어온 거야. 형수가 바람난 것도 모르고 이것들이 며느리란 게 청소를 하나 요리를 하나. 난 얘 버릇 뜯어고치기 전까지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어머니는 형을 돕는 게 아니라 방해를 하는 거예요. 형하고 형수는 서로 의논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증거로 형수가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대체. 잔말 말고 당장 짐 싸. 시동생과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공격하자 시어머니는 점점 격분했는데 시동생이 억지로 시어머니를 끌고 나갔고 나가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차 안에 시어머니를 태우고 누굴 기다리는 것 같았는데 잠시 후 모르는 차가 와서 시어머니를 태우고 갔다. 시동생과 시누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의 오빠, 즉 외삼촌이라고 했다. 우리 집에 오기 전에 미리 외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시어머니를 어머니 친정에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고 그래서 외할아버지 댁 근처에 살고 계신 외삼촌이 시어머니를 데리러 온 거였다. 외갓집은 여기서 한참 떨어져 있고 식구들이 보고 있어서 어머니도 쉽게 못 올 거예요. 안심하세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참에 언니랑 오빠도 이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되지만 이사 비용에 보태세요. 됐어. 내가 니들한테 무슨 돈을 받아. 다시 넣어둬. 실은 나랑 은혜랑 둘이서 1,000만 원 모아서 형한테 주기로 약속했었거든. 형한테 받은 거에 비하면 약소하지만 우리 마음이니까 받아줘. 그래, 이 돈 이사 비용에 보태주면 우리가 더 고맙지. 언니랑 오빠랑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언니, 우리 오빠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나와 남편은 서로 눈빛으로 동의했고 두 동생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온 그 마음이 고맙고 감동을 받아서 돈을 받기로 했다. 우리는 신속하게 이사를 준비했고 두 사람은 다시 와서 이사를 도와줬다. 새 집은 우리 회사 근처에 있는 새 아파트로 정했다.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세상엔 다양한 부부가 있다는 걸 형하고 형수를 보면서 알았어요. 우리는 형 부부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뭉클한 말로 또 우리를 감동시켰다. 남편은 여전히 심리적으로 불안했고 사회생활은 불가능했지만 대신 집안일은 내가 크게 신경 쓸 일 없이 잘하고 있었고 내가 일에 열중할 수 있게 열심히 서포트도 해줬다. 긴 인생에서 여전히 이름 모를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남편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자신이 있다. 나중에 시동생한테 들은 바로는 시어머니는 그날 외삼촌 차에 실려서 외갓집으로 끌려갔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삼촌한테 단단히 혼인한 후 외삼촌이 경영하는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일을 해서 월급을 받게 되면 정신적 피해 보상 차원으로 우리 부부한테 송금을 해주겠다고 하셨다. 남편이나 두 동생들에게 도움 안 되는 시어머니가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속이 후련하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